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일단 오늘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입니다. 네. 예. 오늘 반등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조금 어제 너무 급락을 세게 맞았죠. 예. 세게 맞은 상태에서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 어제 세게 때린 이유 중에 하나인 영국이 일단 어찌됐던 국채 매입을 무제한하겠다. 우리나라 돈 한 100조를 풀겠다라는 거죠. 예. 역설적으로 보면 100조 정도 풀어야 시장이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100조를 풀겠다라는 것이 일단 시장의 심적인 안정세를 보였다. 예. 그다음에 이제 뒤늦다라는 인식이 좀 들긴 하지만 정부가 조금 발언을 좀 하기 시작했죠.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겠다라고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이런 언급들을 나타내면서 이 정도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금 뭐 안정세를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좀 바닥을 좀 잡아간다라는 거죠. 관건은 오후까지 이제 12시부터 이제 또 반대에 나가는 것들 CFD 계좌를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기대 반, 우려 반, 뭐 생존에 그러니까 공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디마디 시간대마다 이제 반대 매매 출의 그렇죠. 그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면서 지금 사실 시초에 나왔던 거는 프로그램에서 다 흡수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되더라도 프로그램에서 그걸 잘 받아만 가면 지수가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제 증합펀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제 같은 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이걸 지금 당장 뭐 가동을 한다는 건 아니고 시장이 좀 더 힘들어지면 가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저희가 4차례 증합펀드 기금 조성을 한 바 있거든요. 첫 번째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았는데 나머지 3차례 때는요 다 V자 반등을 그려갔었습니다. 그 큰 폭의 반등을 시연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이랑 좀 달라요. 제가 아침에 브리핑했던 내용인데, 그 요 3차례 때는요 증합펀드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도 엄청 투입을 했을 당시였고 QE 이런 금리 인하 혹은 양적 완화 이럴 때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문제라서 이거 잡겠다고 금리 올리는데 완전 이거랑 반대의 경우죠. 요게 하나 변수.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서 뭐 단기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단기적인 심리적인 안정세가 오늘 증시의 이제 본질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코스닥 연저점 경신을 하자 이제 정부도 언급을 했던 거고 구두 개입이죠. 팬데믹 이후에 조성된 3차 증합펀드, 증시 안정펀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입니다.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바닥을 잡았다고 보고 매수의 시점을 가늠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걸까요? 그거는 한두 주 더 미루고 싶습니다. 지금은 왜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이 방향을 잡았다.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올라주면 다행이죠. 그래서 제 예상이 기다리지 말 걸 차라리 그 후회가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영국이 이렇게 된 것들이 미국이 또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 구간이라고 봐요. 이럴 때는 한 번 더 밀릴 가능성도 있고 두세 번 더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확인하고 들어가서 조금 먹는 게 낫지 바닥에서 잡아서 내가 끝까지 먹겠다.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일단 증한기금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보면 2020년 3월 달에 증한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증한기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이제 증한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이제 일단은 뭐 증한기금보다 먼저 발동된 게 공매도 금지였죠. 공매도 금지가 작용이 되면서 반대 매매가 한 2주 가까이 철회됐던 게 멈췄고 그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증한기금은 좀 더 지켜보자. 다음 타자를 노리자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수가 올라버리면서 증한기금 얘기는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뭐 상당히 다행스럽죠. 어떻게 보면 금을량들이 만약에 그때 들어왔었으면 뭐 언젠가 또 매물화됐을 가능성도 있죠. 이거는 일시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해서 정확히 잘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그때랑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주가가 빠지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 주가가 빠지는 건 공통점이지만 그때는 외부적인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기조적인 경기 둔화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였어요.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 그래프를 보면
2019년서부터 서서히 줄어들다가 2020년에 이렇게 급등해 버렸어요. 예. 돈을 그렇게 풀었다가 지금 이제 그걸 꺾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당국은 검토에 이제 들어갔고 좀 신중하려고 해요. 신중하려면 뭐 그냥 지금 정도면 바닥에서 확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예. 근데 한 가지 신중론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봤을 때 징한기금 펀드가 들어왔을 때 자칫하면 누가 웃느냐? 외국인과 기관이 웃을 수 있죠. 그들이 여기다 물량을 확 쏟아붓고 네네. 싹 일단 그들은 멈춰 있다가 나중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 분들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겁니다. 개인들 물량을 받아준다라면 예.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어. 근데 이제 개인 물량 자칫 받으려다가 예. 외국인 기관들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수를 떠받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할 때 항상 외국인들이 거기다 싹 쏟아붓고 빠졌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환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어쨌든 우려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 당국자께서 분들께서 이제 신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런 거 다 검토하셔서 결정을 내릴 거고요.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예. 지수가 빠져야 들어와요. 지금 정도라면 예. 이런 뭐 어떤 그 호악재가 있잖아요. 호재라고 하면 증시를 바닥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악재라고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남 좋은 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참 애매하다라고 표현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2,200에서 2,300 간다라면 예. 굳이 증환금이 들어올 필요 없겠죠. 그렇게 되네요. 참. 그렇죠. 이게 그렇죠. 딜레마예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2,100, 2,000까지 떨어진다면 그래 외국인들이 쏟아붓더라도 우리가 역할을 하자라고 들어올 수 있지만 예. 여기서 2,200의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 보이고 2,300까지 올라가면 예. 증환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어떤 그 명분이 명분이 없죠. 예. 또 희박해지는 거죠. 참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 당국자, 그 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입장을 그쪽에 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카드를 아껴두겠죠. 그렇습니다. 최악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 만약에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그거죠. 여기서 증환기금 발동해서 예. 최악의 경우 외국인들이 쏟아부어서 지수가 2,000이 깨져버렸다. 예. 그때 당시 증환기금을 또 조성하나요?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예.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 일단 정책 당국자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예. 매일매일 고심할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회의를 할 거고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환율 상황, 영국 상황, 미국 상황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여차하면 뛰어들 자세는 스탠바이는 하고 예, 있을 것 예, 같아요. 스탠바이는 하고 있고 준비는 해야죠. 그것도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분명히 예. 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그쵸. 좋은 뉴스지만 이게 100% 시행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는 관점과는 좀 별개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시장이라는 건 네. 심리와 감성이 그렇죠. 더 네.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구간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심리상 도움되는 이슈. 충분히 도움됩니다. 하지만 지금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뭐 시장을 사야 될 때도 아니고 네. 팔아야 될 때도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돌아설 조짐은 우리 어디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어떤 이슈가 나와야 좀 살 준비를 할 수 있게 될까요? 극단적으로는 수급 논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예. 신용 매물이 일단 확 쏟아지는 게 첫 번째. 그건 이제 예.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지수가 2,000 가까이 내려오면 신용 매물이 일단 단기 매물이 소화됐다라고 보는 수급상 논리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알아요? 반대 매매가 한 두세 차례 쏟아져야 됩니다. 한 번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게 안 나왔죠. 아 그렇군요. 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세게 나와서 지수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장이 예. 한 두세 차례 더 연출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 예. 그런 인식들이 되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2020년 3월 15일인가 14일로 기억하는데 예. 개파락으로 시작했어요. 예. 그런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끌어올립니다. 그걸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으로 받아냈지만 예. 그런 여력조차 없이 개파락했다가 올라오는 거. 아. 그게 이제 서너 차례 진행되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니까 예. 그건 일단 수급상 논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환율이 1,400원대에서 좀 안정을 찾고 영국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킹달러도 좀 안정이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좀 시장이 또 나름대로 안전을 찾아갈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영국이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답니다. 예. 이럴 정도로 지금 영국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뉴스가 어떻게 잔파도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수급 논리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논리를 같이 보자.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두 개가 맞물린다면 더 좋죠. 그러면 정말 그때는 그때는 투자해 볼 만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저는 이제 내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예. 빠르면 이제 10월 초 정도 되면 신용 물량들 좀 해소가 되고 예. 여기에 이제 신용 매물이 철회가 되면 증환기금이 들어올 수 있죠. 어떻게 하는 요소가 되고 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안정세를 찾으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바닥을 단기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한 가지 염두에 되는 것은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경기 두려운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바닥을 잡았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예, 되겠습니다. V가 아니더라도 U자 정도만 바닥을 잡아줘도 어딥니까? 일단 그렇죠. 바닥을 잡는 과정에 진입했다는 동의. 예, 그렇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잔 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네. 그러면 오늘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실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그렇죠. 하나둘씩 네. 이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좀 일찍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3분기 실적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 보통 이제 영업이익이 중요하니까 3개월 전에 전망 대비 변동률 큰 쪽이 에코프로 BM 64% 눈높이가 올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10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제 어닝 시즌 시작이 되고 수출주의 호재인 달러 강세를 어떻게 우리는 봐야 할까? 문제는 빠른 환율 상승의 속도인데 늘 그래요. 이게 방향이 우리가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차근차근 가면 그렇죠. 괜찮은데 이게 그 준비할 새가 없이 각도가 너무 이제 높아버리면 그게 문제긴 합니다. 시장의 충격 이슈인데 이제 달러에 따라서 우리가 종목이나 업종을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할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환율 효과와 환차익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좀 다릅니다. 뭐냐면 환율 효과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작용을 예. 하고요. 환차익은 영업의 손익에서 작용을 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작용하는 위치가 일단 다른데, 자, 예. 환율 효과부터 말씀드리면 환율 효과는 그거예요. 우리가 1,000원 받을 수 예. 1,200원 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1,400원 받으니까 이익이 더 늘어난다. 이건 환율 효과예요. 예. 똑같은 양을 팔아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잡힌 게 환율 효과. 환차익은 뭐냐면 우리가 환을 거래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환차익입니다. 예, 단순 그냥 변동수치.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예. 환차익이 아니라 환율 환율 효과예요. 효과. 환율 효과는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 예. 제네시스를 국내에서 팔면 8천만 원이 매출을 잡히지만 미국에서 팔면 1억이 잡혀요. 그렇죠. 환율 효과 때문에. 그쵸. 그러면 매출이 지금 우리가 2분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량은 줄었잖아요. 판매량은 줄었지만 환율 효과로 매출이 늘어났어요. 예. 자,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환율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들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나요? 요게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의 의문이에요. 뭐냐면 단순하게 재무제표를 접근했을 때는 수치가 늘었잖아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면 야, 재무제표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가치 투자자분들은 환율 효과를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1,400원 와서 환율 효과로 이익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게 극단적으로 1,200원으로 떨어지면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연속성입니다. 기업이라는 게 3분기, 4분기 단락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지, 예. 이 흐름이 떨어지고 있나 올라가고 있나를 보는데 환율 효과를 올라갔다가 환율 효과를 떨어졌어.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면 재무제표를 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효과, 이자 효과 이런 걸 다 빼버립니다. 한 번 더 계산하는 거예요. 예. 자, 어찌됐든 그런 복잡함 떠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QE 증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QE 증가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예. 일단은 피해 증가가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환율 가격, 효과에 의한 예. 피.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재무제표가 잘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재무제표가 잘 나온 것 대비해서 생각만큼 주가는 좀 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예. 진정한 가치 일시- 투자자들이 그걸 빼고 계산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분기 때도 그랬어요. 아니 현대차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인데 주가 왜 안 올라? 그건 재무제표 깊게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일시적인 환율 효과에 네. 대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외하고 보자는 논리. 네. 일종의 우리 회사 앞에 커피숍 있잖아요. 예, 커피숍에 판매 잔수가 일정하게 평균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느 하루 단체 중국에서 관광객이 지나가서 그 그렇습니다. 하루만 예. 딱 팔렸다. 예. 예, 그걸 맞습니다. 평균 그런 데이터에 적용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없다라는 논리로 거죠. 볼 수 그게 있을 것 이제 같아요. 평상시에 팔리는 양이 중요한데 일시적인 거는 빼버리자라는 거죠. 그래야 이 기업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환율 효과에 의해서 Q가 감소하는 거를 체크를 못 하시게 된다라면 예. 나중에 큰 콜을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자, 환율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호황제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그래도 그나마 호재 쪽은 낫죠. 호재 쪽은 낫지만 악재 쪽을 좀 보자라면 네.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쪽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항공사들 리스 비용이죠. 예. 달러로 결제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좀 화면 다시 네.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은 기대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네. 착시 효과에 속지 말자.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보자는 말씀이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예. 이것도 둘 다 환율 효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QOQYO의 금액이 아니라 Q를 한번 보셔야 돼요. Q. Q가 줄었느냐 안 예. 줄었느냐라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25년서부터 최근 어제 나온 리포트 한번 보시면 예. 2025년서부터 매출이 2배 늘어날 걸로 봐요. 증설 효과 때문에. 아,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이익이 잠깐 줄어드는 건 요 에비타 이익이라는 감가상각을 예. 제외한 이익을 봐줘야 되는 거지만 예. 이쪽은 지금 포스코케미칼 좋죠. 여기는 여기는 증설 몇 년 전에 한 거. 한 거죠. 여기 효과보다. Q가 조금 줄어들죠. 근데 아. 요거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PCC 선이라고 해서 예. 차량 운반선이 2019년에 대폭 줄여놨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 운임이 사상 최고치예요. 아. 2020년 대비 3배가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다음에 이제 벌크선만 보지만 PCC 운임 지수가 지금 3배가 올랐어요. 예. 뭘로 받아요? 달러로 받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보면 뭐 요즘 여러분들 좀 근질근질해서 해외여행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많이. 그래서 계시죠. 제가 이제 가까운 이제 일본이 열려서 예. 한번 이제 가족과 일본을 나가볼까 하고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호텔을 예약하려고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엔저인데. 지금 그 무비자 입국 이런 거 풀리고서 확 뛰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호텔 가격은 예. 그쪽에서 이제 엔저니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러네요. 달러 베이스로 결제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예. 가족 여행이니까 한 10만 원대 선의 호텔에서 그냥 자자라고 봤더니 그게 20만 원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일본 그 호텔과 예. 우리하고가 달러 베이스 결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도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팁이다. 이건 저도 클릭해 보니까 딱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 달러 베이스로 받는 여행사는 좋을 수 있겠네요. 좋죠.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기업별 분석하는 팁을 이제 기준점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상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